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진 글이다. 지금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링크도 전부 죽어있다. 남아있는 건 캡처 이미지 몇 장뿐인데 이상하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내용을 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거울이 먼저 웃으면 절대 따라 웃지 마. 처음 보면 흔한 괴담 제목처럼 보인다. 자극적인 문구, 도시 전설 느낌, 대부분 그냥 넘길 법한 제목. 나 역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고 기억한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평범한 자취생이라고 소개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학생, 휴학 중이었고 밤낮이 자주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글 전체 분위기는 차분했다. 억지로 무섭게 쓰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묘하게 현실감이 있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일상 묘사로 시작됐다. 자취방은 흔한 원룸 구조. 현관을 열면 바로 작은 주방, 그 옆으로 책상과 침대, 벽 한쪽에 전신 거울 하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전신 거울은 인터넷에서 싸게 산 가구라고 적혀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물건, 프레임도 없고 그냥 벽에 기대 놓은 형태로 나가기 전 잠깐 보기 위해서 산 용도라고 했고 그는 거울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침에 옷 입을 때 잠깐 보고 가끔 머리 상태 확인할 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적혀 있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새벽이었다. 정확한 시간까지 적혀 있었다. 새벽 4시 17분. 왜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냐면 그때 목이 말라 물을 먹기 위해 잠깐 깼다고 했기 때문이다. 밤이 짙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방 안은 형광등 불빛만 켜진 상태. 새벽 특유의 정적. 도시인데도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다가 무심코 거울 쪽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느낌이었다. 거울 속 모습이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그 이유를 몇 초 뒤에야 깨달았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은 분명 자다 깼기에 표정이 무표정이었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아주 약하게 웃고 있었다고 했다. 정말 미세하게 느껴지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자다가 깨서 정신이 없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얼굴 근육에 힘을 줬다고 했다.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이다. 근데 거울 속 얼굴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웃는 표정. 그 순간 묘한 섬뜩함이 확 들었다고 적혀 있었다. 무섭다기보다는 현실감이 살짝 밀려나는 느낌. 마치 TV나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느낌. 그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보면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분명하게 의도적인 움직임처럼. 그녀는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다. 몸이 굳은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 그리고 몇 초 뒤 거울 속 자신이 시익하고 웃었다고 했다. 소리 없는 웃음, 입만 움직이는 웃음. 근데 실제 얼굴 근육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은 공포보다 먼저 든 이상한 기괴함 느낌이었다고 했다. 어색함, 강한 이질감, 그리고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불쾌감.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게 자신이 아닌 느낌.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도 웃으려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거울 속 자신이 갑자기 웃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좌우로, 느리게, 분명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 마치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에는 그냥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존재. 괜히 시선이 가고 괜히 확인하게 되는 물건.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거울 속 모습도 정상.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한다. 피곤해서 내가 꿈처럼 착각을 한 거라고.
그러나 사건은 다시 새벽에 일어났다. 이번엔 더 분명했다. 거울 속 마주친 자신이 먼저 웃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거울을 보자마자 이미 웃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번엔 눈까지 웃고 있었다. 실제 얼굴은 무표정인데 거울 속 그녀는 실실 웃고 있는 기괴한 상황.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힌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미세한 표정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분명한 웃음. 그리고 천천히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또렷했다고 적혀 있었다. 웃어.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웃고 싶어지는 느낌? 자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밀어넣는 충동 같은 느낌. 이유 없이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느낌. 그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근데 거울 속 자신은 점점 크게 웃고 있었다.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표정이 점점 과장되고 그리고 또렷하게 입 모양이 변했다. 따라 웃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어떻게든 뒤돌아섰다고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고 했다. 그때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기 목소리. 분명 자기 웃음소리. 근데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입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왔다고 적혀 있었다. 새벽 복도. 불 꺼진 복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거울이 먼저 웃는 건 표정 문제가 아니다. 그건 시작 신호다. 그때 따라 웃으면 끝난다. 글은 거기서 끝났다. 후기도 없었고 추가 설명도 없었다. 근데 가장 기분 나빴던 건 캡처본 마지막 이미지였다. 누군가 남긴 댓글 하나. 단 한 줄. 이미 따라 웃었는데 어떡함. 이상한 점은 작성 시간이었다. 원본 글보다 먼저였다. 몇 분 차이도 아니고 아예 이전 시간. 단순 오류일 수도 있다. 근데 그 괴담이 묘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용보다도 그 느낌 때문이다. 누구나 방 안에 거울 하나쯤은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얼굴을 바라본 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거울 속 표정이 완전히 자기 것 같지 않게 지금 이 표정 내가 만든 게 맞나? 아니면 이미 거기 있던 표정을 내가 뒤늦게 인식한 건 아닐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점이다. 그때 괜히 이런 생각이 스친다.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 누가 먼저였는지. 정말로 내가 먼저 웃은 게 맞는지. 비치는 내 모습은 내가 맞는지.